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고 오셨죠? 네, 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가지고 앞서서 10가지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고유목적 사업 관련된 의무 10가지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그 10가지 중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등에 사용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이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제 직접 공익 목적 등에 사용해야 되고요. 3년 이내만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이후로도 이제 직접 공익 목적에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그 직접 공익 목적 사용 이제 등이라는 사용의 의미가 일단은 직접 공익 목적 사업이라고 하면은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을 말하고요.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다음 이제 수익 사업용이나 아니면 수익용으로 운용하고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이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공익법인에도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허가 아니, 인정을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보시면 법령상,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주무부 임의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주무부 장관의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공익 목적 사업에 인허가 등하고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출연 재산의 사용을 지금 못하게 되는 경우라서 그런 경우에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외 사항이 없어지는 날로부터는 1년 이내에 반드시 그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의무 위반하는 사항을 보시면은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3년 안에 미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3년 이후에 사용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증여세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된 날, 그 다음에 3년 이내 미사용하게 된 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 예외 사항에서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그다음 그, 아, 다른 공익법인한테 출연을 할 수 있는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안 받고 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재산 직접 공익 목적 사업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인정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그 용도는 확실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허가를 받아서 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부과하는 경우 예외 사항이 또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제 출연 재산을 받은 같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그 재산 가액이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 그런 경우는 증여세 부과가 예외가 되고요. 예규 사항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출연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출연 재산 매각하는 그 매각 대금 같은 경우에도 직접 공인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출연받은 재산 매각 대금을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 2년 이내에는 60%, 3년 이내에는 90% 사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달 사용 금액에 2년 기준까지는 가산세가 매겨지고요. 10% 가산세가 매겨지고, 그다음에 그 3년 이내 기준의 안 맞을 경우에는 미달 사용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 출연 재산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그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3년 기간하고 상관없이 매각하는 시점으로부터 증여세가 추징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 그 매각 대금이 직접 공익 목적 사용에 어떤 거에 이제 실적이 포함되느냐를 살펴보면은 그 말 그대로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매각 대금을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 포함됩니다. 근데 이 수익용, 수익 사업용 재산을 운용하는 기간이 만약에 6개월이 안 된다. 그 예적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3개월짜리를 넣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 운용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재산은 수익 사업용의 재산을 취득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 실적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운용기간 6개월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 출연 재산을 매각한 그 대금으로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6개월 미만으로 보유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 실적 그게 포함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매각 대금으로 그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거주할 사택을 만약에 취득했다. 이런 경우에도 공익 목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음 출연재사 운용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용소득이라는 거는 그 출연재산을 원천으로 해서 수익사업 또는 예금에 사용해가지고 발생한 소득 금액을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출연재산으로 부동산 임대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그 임대소득, 그다음에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 배당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적금이 들어간 경우에 뭐 이제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모든 거에 대해 가지고 운용소득이라고 하고, 이 운용소득에 대해서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재산 이제 운용소득에 대해서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80% 이상, 8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위반하면은 이제 증여세나 가산세 부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연자회사 운용소득도 그렇고 매각 대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준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매각 대금이나 운용소득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면은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매각한 대금이 있으면은 25년도 11월에 매각을 했다. 그러면은 26년 11월까지 매각 대금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26년 12월 말까지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매각 대금도 그렇고 운용소득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이 사업연도 말 종료로부터 1년 이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소득은
그 80% 이상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그 사용 기준 80%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은 일단 운용소득에서 법인세를 차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전 연도에 미사용했던 금액에서 가산세는 뺀 부분, 그거는 이제 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80% 기준 금액이 설정이 됩니다. 홈택스를 만약에 이용하시게 되면은 금액 넣으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그 목적 외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운용소득 사용의 기준인데 그걸 미달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앞서도 운용소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용소득이 뭔지 이렇게 사례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이라 말씀드렸던 대로 출연재산을 원천으로 해서 수익이 생긴 경우에 그 발생한 소득 금액을 말하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조금이 이제 보조금에서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이제 운용소득 그 금액에 우리가 기준 금액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증여세가 부과돼가지고 사후 관리가 종결된 자산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여세를 부과했다는 거는 이미 그 자산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관리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산에 같은 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도 이 지켜야 될 의무에서 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용소득의 금액 우리가 만약에 살펴본다 하면 자, 출연 재산이 만약에 60만 원에서 이자가 800원 발생했다. 그 다음에 보조금 40만 원에서 200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 운용소득은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제외하고, 그래서 운용소득은 800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살펴보면은 만약에 주식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가 10% 보유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갑공익법인이 있는데 이제 19년도에 주식 5%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21년도에 이제 10만 원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 10% 보유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받았지만은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내가 이거를 의무를 지켜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5% 이제 절반에 대해서만 운용소득이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제 1년 내 80%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 기준금액. 이거는 5만 원이다. 운용소득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을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해가지고 이미 부동산 평가 가액을 증여과세 가액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출연재산이 이제 어쨌든 증여세를 냈단 말인 거죠. 증여세 내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소득은, 그러면 운용소득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운용소득은 0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예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익법인이 비상장 법인으로부터 이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런 게 이제 받았다 치면은 이 배당금에 대해 가지고는 뭐 어쨌든 뭐 입금 불산입금에 법인세법에 관련된 뭐 입금 불산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공익법인이 그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은 전부 운용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출연받은 이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예금으로 적금한다든지 만약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을 한다든지 이러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그
직접 공익 목적 사업 외에 사용했다. 이런 걸로는 보지는 않지만은 그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목적 외로 사용한 거는 아니지만 직접 그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 같은 경우 이제 그 법인세에 납부를 한 금액, 차입금에 대해 가지고 운용소득으로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상환을 해서 갚았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는 하지는 않는다. 증여세 부과까지 할 정도의 제재할 사항은 아니지만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법인세에 납부를 했는데 그 금액을 내가 운용소득으로 갚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굳이 증여세까지 부과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직접 공익목적 사업, 정관상에 나와 있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실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보유 기준에 대해 가지고 주식 보유 기준 초과 금지 사항 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동일 내국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해 가지고 5%, 그 다음에 10%, 20% 초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 10%, 20%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에 대해 가지고 충족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따라 가지고 보유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그 기준 비율이 5%, 10%, 20%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5% 적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 이행 요건이 그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기준 의무 이행 요건이 미충족하는 경우 5% 기준이 되게 낮죠. 그 5% 적용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하고 그 특수관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5%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이행 요건 만약에 충족하고 있다. 그러면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 이제 의결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겠다. 난 행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자선, 장학,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이제 보유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그 초과는 이 기준을 초과해서는 보유할 수는 없다. 다음 계열기업 주식 같은 경우에는 총 재산 가액의 30% 초과를 보유는 금지입니다. 또 기준에 따라서 50% 요건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50% 보유 요건은 네, 그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전용 계좌 개설을 사용하고 있고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산 서류 등의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 법인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50%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의무 이행 요건은 앞서 살펴봤던 이제 기준하고 보셨듯이 이런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그 의무 이행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이제 5%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하고 30%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아까 이제 앞에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가 이제 96년도 말 기준으로 현재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해서 매각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유예 기간이 있는데요. 99년도 말까지 이제 5%에서 20%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3년 이내
이제 유예 기간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20% 초과 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유예 기간이 있었어 가지고 이제 그 의무 이행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한 이제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의무 적용은 제외된다는 건 요거는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의무 사항입니다. 그 출연재산 가액의 1%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대상은 그 이제 표준서식 공시대상 금액 기준하고 동일하죠. 총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가액 3억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증세법에 따른 이제 주식 보유 의무 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은 이제 출연재산 가액의 1% 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그 의무 사용이 있습니다. 의무 사용 기준 금액은 이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1%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 3%는 그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 기준을 의무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 미달 사용액에 대해서는 또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단 출연자 등의 이사 5분의 1 초과 취임 금지 규정입니다. 출연자나 아니면은 출연자의 그 특수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증세법에서는 이제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수가 지금 만약에 5명이 안 된다. 그러면은 5명으로 보고요. 그 현재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를 하는 거가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직원이 되는 것도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액 출연자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액 출연자의 기준은 지금 이렇게 보고요. 2천만 원 총 출연자산의 1% 또는 2천만 원보다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 이제 소액 출연한 경우에는 이제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 어쨌든 소액 출연자가 아닌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인의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시면은 안 됩니다. 임직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사 관련된 이사 임직원 관련된 이 금지 규정이 그 가산세가 조금 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5분의 1 초과한 이사 또는 임직원에게 지출되는 직간접 경비 전액이 가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뭐 앞서 보셨던 뭐 0.05, 0.07, 뭐 10% 이런 개념 아니고 그냥 그 사용한 경비 전액을 가산세에 해당이 되니까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산세 제외되는 임직원이 있으니까는 지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사나 임직원으로 있을 수밖에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거든요. 의사, 교직원, 그다음 뭐 보육사, 사서, 그다음 사회복지사, 학예사, 뭐 연구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직렬에 해당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외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근데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그 가산세가 이게 그 가산세 부과되는 경비에는 그 수익 사업하고 관련된 그 공익 목적 사업뿐만 아니라 수익 사업하고 관련된 경비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전체 그 경비에 대해서 직간접 경비 전체는 가산세라는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그 광고 홍보 금지 조항도 가산세가 그 전체 비용 전액이거든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특수관계 내국 법인의 범위에는 기업 집단 이제 소속 범인, 이제 계열 법인인 거죠. 그래서 그냥 내국 법인 아니고 이제 특수관계인 내국 법인을 위한 이제 광고 홍보입니다. 광고 홍보의 범위는 그 이제 특수관계인 내국 법인을 위해서 이제 뭐를 홍보를 한다든지 그 관련된 그 법인의 상품을 이제 뭐 홍보를 한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뭐 신문, 잡지, 텔레비전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체 종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그 홈페이지 어떤 공익법인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이 공익법인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상품이 갑자기 팝업으로 뜬다든지 광고로.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홍보에 대한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사 규정하고 마찬가지로 그 광고 홍보 매체에 이용된 비용, 그다음에 행사 비용, 이런 거 전액이 가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광고 홍보 범위에 보시면은 이제 팜플렛 입장권 이런 거에도 이제 그 특정 상품에 대한 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것도 그 광고 홍보에 포함된 행위이니까 그 유의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정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런 거는 그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자기 내부 거래 금지 규정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자기 내부 거래라고 하면은 특수 관계인 간의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출연받은 재산을 이제 특수 관계인한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제 그다음에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라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무상으로 만약에 사용 수익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해당 재산 가액에 대해 가지고 그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원래 이제 그냥 그 시가, 정가 이런 거보다 기준보다 낮게 저가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정상 대가에서 그 저가로 사용하게 하는 그 비율만큼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가액이 됩니다. 근데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그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뭐 특수관계인에게 이제 아파트 뭐 어쨌든 뭐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매우 적은 저가로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받은 날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출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사용 수익하는 경우. 그 다음 교육기관이 이제 특정 연구 실험용 시설이나 건물을 이제 출연받아가지고 그 출연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세 제외되는 경우죠. 이제 상식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가세가 제외가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계층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이게 이제 출연 재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공익법인이라고 하면은 그 공익을 위해서 이제 힘쓰고 있는 건데 그 공익이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그런 공익이 주어져야 되는 개념인데 그 출연 재산을 그 일반 그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직업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같은 뭐 고향 출생지 이런 특정 일부에게만 이제 그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특정 계층, 그냥 이제 불합리하게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익 목적 사업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과세 제외되는 경우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 또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이제 주무부 장관이 이 기획부 장관 아니고 재경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이제 공익사업 이제 그 수혜자 범위를 이제 정하는 경우 이러이러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알고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주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재경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그 수혜자 범위를 지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특정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세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법인이 특정 지역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이제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다음 출연자도 같은 목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네, 특정 지역에 장학금 주고 계시는 공익법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 말씀하는 드리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된다는 거. 네, 다음은 이제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산할 경우에도 이 모여있는 그 출연 재산 자체가 그 해산했다고 해가지고 그 출연 재산의 지위를 잃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은 그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가지고 국가나 지자체에 이제 귀속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공익법인하고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유사한 그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그 주무부 장관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에 이제 기속을 시키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33, 34.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살펴봤던 이제 이론적인 부분. 이제 공익법인이 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라든지 납세 협력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라든지 공시라든지 이거를 왜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작성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보시면은 출연재산 보고서, 공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홈택스 상에서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출연재산 보고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출연재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업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을 해야 되죠. 미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을 하고 출연재산 보고서에 들어가는 양식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의무 사항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양식들이죠. 그래서 출연재산 보고서, 그 다음에 출연받은 재산 사용 명세서, 뭐 이제 매각대금, 우리가 매각대금에 대해 가지고도 사용 기준이 있으니까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그다음에 이런 이제 금액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계획서, 진도내역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서식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시 살펴보면은 운용소득 사용 명세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명세 작성하는 부분을 조금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작년에 개정됐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식이 조금 변경이 됐고요. 홈택스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세분화된 게 이제 누구에게 지출했는지 부분을 항목을 나눠 가지고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일단 홈택스 화면에 들어가면은 그 아까 계좌개설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렸을 때 홈택스 화면 그 로그인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로그인해서 이제 공익법인 종합 안내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익법인 종합 안내로 들어가면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신고 보고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의무 이행 관련해가지고 이제 안내사항 팝업창이 일단 뜰 거고요.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출연재산 보고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통합신고, 일반신고, 그 다음에 재공시할 수 있는 신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통합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서식하고 출연재산 보고서를 같이 신고할 수 있는 탭이고 일반 신고에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신고 도움 자료 확인하기라고 있습니다. 이 신고 도움 자료 확인하기는 일단은 이제 그 과거에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지금 이제 신고, 그다음 뭐 공시 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세요. 라고 안내되는 내용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혹시 그 이제 신고 도움 자료를 보시면서 아, 우리 공익법인이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아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의해서 신고해야 되겠구나. 이러이러한 놓친 부분이 있는 거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안내 문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도움 자료 확인하기라고 있고 이 부분은 각 공익법인마다 다르게 제공이 되는 부분이라서 각 공익법인마다 이게 뜰 수도 있고 하나 뜰 수도 있고 여러 개 안내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신고 도움 서비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 부분 있으니까 이런 부분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직접 공익 목적 사업의 이러이러한 부분 확인해 주세요. 그전 연도에 뭐 공시 오류된 부분이 있었으니 그런 부분은 확인해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작성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첫 화면입니다. 일단 첫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사업연도 이제 4월 신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업연도가 기본으로 세팅이 되고요. 세팅이 되더라도 이거는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 이제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각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더라도 이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해가지고 기입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에 보면은 8번부터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읽어보시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대상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열하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여기 화면에 왼쪽에 보면은 이 왼쪽에 떠 있는 것들이 각 공익법인에 대해 가지고 그 작성해야 되는 서식인데 이 서식에 대해 가지고 내가 체크를 잘못하게 되면은 서식이 안 뜨는 경우가 내가 작성해야 되는 서식에 대해서 안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관련해 가지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확인 대상 같은 경우에 열을 선택해야지 11번 세무 확인서가 입력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외부 회계 감사도 마찬가지로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당 여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부 회계 감사 같은 경우에 그 내부 감사
이제 외부 회계가 아닌 내부 감사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혹시 헷갈려 하실 수도 있으니까는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정보가 입력이 되고 나면은 다음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산 보유 현황, 그 다음에 수익 원천별 수익 금액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자산 보유 현황, 일단은 사업 종료일 현재 각 자산 종류별로 장부가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공인 법인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보고서나 신고서 이런 게 조금 작성하기 어려운 게 그 수익 사업하고 고유 목적 사업하고를 구분해서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넣어야 될 것도 많고 기입해야 될 것도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잘 구분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보유 현황도 마찬가지로 고유 목적 사업하고 수익 사업하고 이런 모든 이제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 작성을 해주시고 일단 총 자산 가액 같은 경우에는 그 총 자산 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그 총 자산의 장부 가액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감가상각 누계 차감해가지고 순액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넣어야 되는 거 이제 주식, 출자 지분 등 이렇게 이제 넣을 때는 등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는 주식이랑 출자 지분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넣어주는데 그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또 하나는 미수이자를 금융자산에 포함하면은 안 된다는 거. 미수이자는 주식이나 이런 데 넣어주시면은 안 됩니다. 미수이자는 기타에다가 넣어주시고 보통 이제 같이 이제 주식이나 출자 지분 이런 데 같이 넣어주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이자는 기타 밑에 이제 기타에 넣어주시면 되고 기타에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수 임대료, 선급금 같은 거 넣어주시는데 이 위에 모든 게 해당이 안 된다. 그 이런 거, 그 이 위에 이제 2번 그 위에 있는 이제 건물, 주식, 출자 지분, 뭐 금융자산 이런 거 해당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기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익 원천별 수익 금액 현황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 그대로 발생 원천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원천별 기타 사업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각각 수익 금액하고 그다음에 비용하고 이익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타 사업, 여기서 이 기타 사업의 개념이 그 공익 목적 외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익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